안녕하세요.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HLB. 노보노디스크의 인디애나 공장 OAI 관련되는 부분을 좀 참고로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. 제 주가는 HLB 4만원 돌파가 바닥 탈출 신호가 될지 여부도 중요합니다. 오늘 종가상으로는 전일 대비해서 1% 상승한 38,550원에 마감되었는데요.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인수했던 그 카탈런트의 이제 공장이죠. 그 인디애나주에 있는 이제 공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실사에서 OAI, 그러니까 Official Action Indicated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이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지금 현재 HLB와 항서제약, 특히 이제 항서제약의 감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CMC 관련되는 제조공장 관련되는 부분에 이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, 빅파마도 이렇게 여러 어떤 건들을 본다라고 보면 이 FDA 관련되는 이 실사, 그 다음에 이제 빅파마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굉장히 이제 이런 사례들이 뭐 있음을 뭐 참고로 알 수 있다,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자, FDA가 노보노디스크의 인디애나 제조공장에 가장 엄격한 검사 등급을 부여했다. 이제 FDA 이제 인스펙터가 가서 그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CMC에도 뭐 이 실사가 중요합니다만 제조공정 관련해서 CGMP 등급을 받은 공장이라고 해도 정기 실사를 계속 하거든요. FDA 같은 경우에.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엄격한 검사 등급이 보통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이제 NAI죠. No Action Indicated.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좀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Validated 그 Action Indicated BAI.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규제라든지 행정 조사가 이제 필요한 위반 범위가 심각한 것이 Official Action Indicated OAI인데 이 부분을 놨다는 거거든요. 자, 작년도에 이 카탈란트는 전 세계에서 이제 CDMO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2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. 1위가 이제 스위스의 론자고요. 그 다음 2위가 이제 뭐 카탈란트고, 이제 그 3위가 이제 뭐 소모피스, 그 다음에 뭐 이제 국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9% 급등했던데,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, 그 다음에 뭐 다음 순위로 보면 이제 일본의 이제 후지필름도 뭐 들어가 있는데요. 그만큼 거의 탑 랭커에 들어가고 있는 이 카틀렌사의 그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위고비 관련되는 부분이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165억 달러를 들어서 여러 이제 세 곳 정도의 인수를 했는데 이 중에서 그 인디애나 공장 관련되는 부분들의 OAI 등급을 부여했다는 내용입니다.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정 준수 상태에 허용할 수 없는, 그러니까 뭔가 그 OAI 받은 이제 등급을 받은 어떤 부분들은 폼 483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계속 대비되면 워닝 레터가 나가는 어떤 부분이죠. 워닝 레터를 해소하지 않으면 뭐 이 설비 가지고는 뭔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죠. 그래서 규제당국이 노보노디스크의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 아직 명확하게, 그러니까 이게 워닝 레터 이야기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OAI 분류가 이미 예상된 것이긴 하나, 그게 이 시설이 이제 CDMO니까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시설로 그 과거에 이제 이 그 카탈란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뭐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존슨앤존슨이 이제 백신을 제조하던 어떤 시설이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를 동일 이용하고 있는 리제네론이라든지 스콜라락 이런 데도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. 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두 회사 모두에 타격을 입혔고,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FDA가 이런 어떤 영향들 때문에 승인일까지도 이제 포스트폰 연기를 하는 어떤 부분, 스콜라락도
뭐 이런 어떤 흐름에서 허가 거부를 받는 CDMO에도 이제 했을 때도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인디애나 공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고 있다고 이전에 밝혔지만 승인과 CRL이 지연된 기업대에는 충분히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.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OAI거든요. OAI는 단순한 이제 뭐 VAI하고는 좀 다른 어떤 입장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. 간단한 어떤 부분의 문제가 아니다.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인디애나 공장 관련되는 부분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기업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, 그래서 FDA에다가 이제 뭐 타이베이 미팅도 지금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, 여기에 이제 CMC 관련되는 문제로 승인 기한이 계속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. 이미 8월 달에 이제 인디애나 공장 관련되는 부분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이제 국내 기사로도 보게 되면, 요게 이제 8월 달이거든요. 인디애나 공장이 또 지적을 받았다. 이전에도 계속 지적을 받았다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인디애나주 블리밍턴 생산시설에 폼 483이 발행되면서 품질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. 이 이제 특히나 바이오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,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,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합성으로 그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어떤 부분이 좀 다시 좀 간단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, 이 생물학적 제재, 특히 주사제로 나가는 어떤 부분들은 어제 만든 거하고 오늘 만든 거하고도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만큼 이제 생물체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그 약물을 만들어내는 배양 과정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설 관련되는 부분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, 이 카탈란타는 전 세계 2 정도의 CDMO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페이지 수를 찾아보면 굉장히 좀 깁니다. 22페이지 정도의 옵저베이션 6개 정도가 위반 사항으로 되었는데요. 보시게 되면 그 캄릴리주마브 할 때도 나왔던 뭐 그런 내용, 멸군 관련되는 부분, 그 다음에 장비 고장 후속 조치 미흡, 오염 조사, 추적 부실, 원료 검증 미이행, 뭐 총 6가지인데, 여기 보면 고양이 털, 사람 머리카락이 제품 부위에도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 이런 어떤 내용들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 폼 483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번 사항이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업계의 시선이 돌린다. 이거 뭐냐면 블루밍턴 공장이 2023년도에도 지적을 받았고,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이제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백신 관련되는 부분이 이때도 뭐 생사를 차지해서 여러 번 이제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지적을 받았던 어떤 내용들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FDA 검사관 같은 경우에도 수년간 불만을 접수해 왔으면서, 여기 뭐 이물질이라든지 입자 뭐 파티클 관련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.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. 그래서 작년도 2월 달에 이제 이 카탈란사를 인수를 노보노디스크의 노보노 홀딩스가 15조 정도에 인수하고, 그 3가지 공장이 이제 이탈리아와 벨기에와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제조 시설이었거든요. 그래서 위고비 때문에 인수를 했는데, 이 부분들 자체가 지금 이제 시설 관련되는 부분에 OAI를 받으면서 좀 문제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들이죠. 그래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이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도 이런 이제 자체적으로 안 됐을 때 이런 CMO나 CDMO 관련되는 부분을 이용하는데, 이 CMO나 CDMO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자체적인 어떤 품질 관리 리스크에도 영향을 뭐 줄 수 있는, 그래서 환경오염 관리라든지 공정장비 유지 보수, 원료검증 절차 강화,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함을
계속 이야기하고, 결국 이제 이런 제약사에서는 이 품질 관리가 글로벌 경쟁력이기 때문에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캄넬리주만 관련해서 CMC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국외로 이렇게 단순히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라이센스 아웃 형태의 국한되는 어떤 부분으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결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세 반등 폭이 한 3% 정도 나왔고요. 홍콩에서도 한 2.44 정도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아침에는 좀 이제 음봉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, 오늘은 거래량은 어제보다 좀 작았었고, 그 다음에 공매도 비중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두 자리 숫자였습니다만, 8만 주 정도로 전일보다는 좀 줄었고,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장은 여전히 이제 10월 13일 기준으로 보면 500만 주대 중반 정도로 계속 유지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제는 상한이 굉장히 좀 많았고, 오늘도 상한이 많다는 말은 이제 일정 부분 밑단에서 이제 커버링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연속된 양봉이 정말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드렸는데, 어제는 아쉽게 좀 음봉이 나고 거래 줄였고, 오늘도 거래 좀 작았습니다만 일단 뭐 양음양 패턴을 일단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음봉의 시가 라인 39,000원대까지는 장중에 이제 38,900원까지 올라가서 음봉의 시가는 제압하지 못했습니다만,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일단 양음양 패턴을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좀 뭐 의미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. 볼린저 밴드 상한선, 그 다음에 파라볼릭의 이 4만원대 초반에 있는 이 라인을 극복하게 되면 바닥권 탈출의 어떤 신호를 차트상으로도 좀 볼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제 3월달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6개월 정도 지금 펼쳤기 때문에 뭐 연말 뭐 12월 달이나 내년 초 정도의 항서제약 중심의 이제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리스 어분션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제 바닥 탈출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어떤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초를 볼 수 있는 게 볼린저 밴드 상단과 파라볼릭의 어떤 이 상단 돌파가 필요하죠. 주봉상에서는 이제 이런 라인들이 한 5만원대에 있고요. 월봉 라인에서는 이게 10만원권대에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4만원권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바닥 탈출의 어떤 차트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간이다.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고요. 링크되어 있는 부분을 입장하시면 되고,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.